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장에 대한 키워드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임박. 이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 구체적인 그 결과는 주말 사이에 전해지겠지만 오늘 내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하실 내용입니다. 자,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 듣고요. 특징주랑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전일 뭐 3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다 저희가 쉬는 동안 다 빠져 있는데 뭐 그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좀 시장에선 계속 좀 악재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위험자산 회피에 관련된 그런 거가 좀 이슈였습니다.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자재 가격이 뭐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장중에 상당히 좀 출렁임이 좀 컸습니다. 뭐 4만 불을 깨고 내려와 있어서 뭐 3만 1,000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그거보다 조금 올라온 3만 8천 달러 선에서 이제 일단 마감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조금 시장에 좀 이슈가 되면서 특히 원유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FOMC 관련돼서는 뭐 특별한 건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 쪽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얘기가 4월 물가 상승률 발표하기 전에 나왔다라는 게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그런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뭐 물가 관련된 부분은 크게 뭐 영향을 덜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업종별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IT 업종이 좀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마 금일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중심으로 해서 조금 뭐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대신 이제 에너지 관련 부분이 좀 원유 하락 때문에 좀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한 2.5% 좀 섹터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뭐 순매도가 계속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18일 같은 경우도 한 6,400억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기관이 9,7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9,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3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단 3일 연속 1,2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연기금의 일단 매매 패턴 자체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조금씩 해보는데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좀 매물은 또 출회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대부분 업종이 뭐 그날 같은 경우 상승을 했고요. 일단 뭐 외국인 뭐 투자 매매 동향을 잠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제일 매수를 많이 했었던 게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겠다고 했던 현대차가 제일 뭐 큰 매수세가 제일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도 뭐 매수가 상위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했었던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대우건설, LG화학, 포스코, 뭐 SM,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식의 종목들이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공매도 관련된 부분은 일단 시장 내에서 조금 이제는 뭐 덜 신경을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화요일 날 5,800, 900억 정도 이제 공매도를 보였는데요. 계속 공매도 추이 자체가 뭐 조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 비중 자체도 뭐 2%대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는 더 큰 영향은 뭐 미치지는 못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이제 미국으로 출발을 하셨죠. 그래서 3박 5일 일정으로 이제 방미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 뭐 미국 시간으로 5월 21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월 21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뭐 의제는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 그다음에 북한 문제,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 관련 쪽이 아닌가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시장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백신 관련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 수합 관련돼서 지금 뭐 얘기가 뭐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내에 백신 위탁 생산 논의가 또 같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로는 뭐 기존에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백신이 3개입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노바백스, 그다음에 스푸트니크 V 같은 이제 3종류가 지금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한두
의 품목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뭐 유력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관련 기업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그 화요일 날 보면 mRNA 계열 쪽으로 뭐 백신이나 치료제 만드는 쪽으로 이제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런 형상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회사 내용이 단순히 mRNA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첨단 산업 관련 부분입니다. 미국 주도의 이제 첨단 산업 이제 공급망의 이제 편입 참여 여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4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에 그 첨단 산업 공장을 지금 짓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리 발표를 해야 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미국 내에 74억 달러를 해서 뭐 전기차나 아니면 UMA 관련된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K 그룹 같은 경우 좀 전에 발표가 지금 아직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로이터 통신으로 나온 보도 내용인데 SK 이노베이션하고 포드하고 2차 전지 그 합작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LG 같은 경우도 지금 GM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스틴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장 증설 관련 문제가 아마 이번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주 쪽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소부장 쪽으로는 좀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포드 조인트 벤처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비교적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SK 이노베이션 관련돼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뭐 지금 방문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예, 미국 공장을 방문할 네, 예, 그렇죠. 예. SK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공장 지금 증설당 그 공장은 현재 그 공사 단계이긴 하지만 거기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관련돼서 이제 견제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쿼드 참여 문제가 이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관련 부분은 조금 논외의 쪽으로 조금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우회적으로, 직접적인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일단 중국 견제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중국 관련된 뭐 매출이 뭐 있거나 수출 관련 쪽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 쪽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대북 관련돼서 아마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올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과 같이 뭐 적대적으로 가기보다는 기존에 뭐 트럼프 정부 때 했었던 그런 그 사안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북 관련주 쪽도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신경 쓰이는 건 쿼드 참여. 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협의체거든요. 그걸 보셔야 되고 그건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말씀을 주신 거고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장 지어주는데 그 돈 들여서 수주 받아 가는 쪽이 어디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장비, 소재 부품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도 부품 쪽이고 그리고 함께 따라붙는 게 2차 전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코멘트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휴일 저희가 이제 어제 이제 쉬었는데요. 쉴 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뭐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약세로 시작할 확률이 좀 많아 보입니다. 대신 이제 지수대 자체는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조금 하락을 했을 때는 뭐 저점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밀릴 때 기회를 찾자라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